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10월 1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10월 1일 자 추석 휴장 전 마지막 경마 주간이자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에 또 첫째 주 경마이기도 하고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유종임이라는 것이 한 주의 유종임은 일요경마이고, 또 휴장전 또 일요경마는 또 나름 그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요경마는 기필코 이겨야 되는 그런 경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이기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경마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도 이제 토요일 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주는 이제 추석맞이 문자 이벤트를 실시를 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추석과 구정 두 번에 걸쳐서는 꼭 문자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단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 앞으로는 좀 해볼 생각이에요. 약간 고객 서비스 및 감사의 차원에서 꾸준히 실시를 해볼 생각인데, 당연히 뭐 이번 주에 한해서만 하는 서비스인 만큼, 자,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서비스인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자, 또 좋은 추억거리가 되시기를 또 기원을 해봅니다. 자, 문자 이벤트 내용은 기존에 이제 2만원의 문자를 이번 주에 한해서만 만원에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을 신청하시면 당연히 3만원이고, 하루 거를 신청하시면 당연히 만원에 한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없고요. 요런 내용만 바뀌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요 경우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자를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제 전화번호가 이번 주에 이제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꼭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전화 주시고 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해서만 이제 만원에 실시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멋진 결과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편성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1호 경마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가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쉽지가 않은 단점을 갖고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으로 외치면서, 자, 힘차게 1호 경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호 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자, 5번 주소라이라든지 9번 더블A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마들이고, 나머지 마필들도 고만고만한데 모두가 이제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은 없는 편성이라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8번 스토미 패션이라는 마필과 9번 7번 운선하는 마필이 조금 나아 보여요.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7번 운소도 좋고 8번 스토미 패션도 좋은데, 능력만 놓고 본다면 8번 스토미 패션이 한 2% 정도는 조금 나아 보이고, 7번 운소도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될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이번 경시 또 요주의가 필요한 마필은 5번 주소라인데, 주소라인과 선행을 간다면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한번 캐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8번 스토미 패션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호 2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신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 자, 3번 클린업 특급이 가장 그래도 무난해 보입니다. 두 번에 걸쳐 주행 연습까지 실시를 했던 마필인데, 자, 어찌됐든 뭐 총력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마필인 만큼, 자, 3번 클린업 특급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 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이 되겠고,
성장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7번 매직텐이란 마필이 그래도 지난 데뷔전에서 나름 선취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7번 매직텐 같은 마필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은 일단 이 경기에서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략. 자, 다음은 이제 곧바로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는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때려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첫 번째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4번 매니바다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4번 매니바다가 모두 선행으로 일구어낸 능력이고,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나서고도 부러진 단점을 갖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요 편성은 어찌됐든 4번 매니바다는 무조건 가져가고, 여기에 이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숨어있는 보병만을 한번 강력하게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어느 정도 당일날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번 교시 만에 하나 배당이 나온다면 바로 이 숨어있는 마필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타는 뭐 미련 없이 강력하게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4번 매니바다는 추천드린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전력차가 미세한 마필들 간에 거의 국산 4등급의 대상경주라 해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전력차가 미세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요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1번 금캐나라는 마필인데, 이게 총에만 해서 과연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종반 뚝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또 기본적인 선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빨라진다 하더라도 입상이 가능하고, 또 자력 입상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뭐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11번 금캐라는 등짝이 정평석 기수라 하더라도 배팅권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 생각을 하면서, 자, 11번 금캐라를 이번 1차 명의승부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 이제 어떤 마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에게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겠는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번 최강 드라이버라는 마필입니다. 언뜻 보면은 6착, 4착, 5착을 했기 때문에 능력만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당연히 이번 편성에선 12번 액톤 브레이드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팔리겠죠. 자,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1번 최강 드라이버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1번 최강 드라이버가 제일 센 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12번보다는 1번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1번이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에서 1번 최강 드라이버를 놓고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5경주. 이번 경주도 사실상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3도 이내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 경주로 돌린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3두가 누구냐, 요게 관건인데. 자, 먼저 2번 정한킨덤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 마필 때문에 실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뛰지? 와, 이게 뭐 푸른배하고 스카이벨벳이 들어왔는데, 다 이 정한킹덤을 놓고 아마 이런 마필들을 바닥에다 놓고 때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0 경기수의 한계가 아니었나, 또 이렇게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 또 말머리 자체가 조금 너무 뭐랄까 긴장된 속에서 말머리를 하다 보니까 말 자체가 좀 싸운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주 말을 잘 타긴 잘 타. 이철용이나 이동화나 뭐 이런 신인 기수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그런 기승술로 잘 타긴 잘 타는데, 그래도 기존의 노련한 기수들보다는 조금 뭔가 좀 2%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수들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이번 경주 시에 이제 기수가 전격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직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10번 강대강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가져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10번 강대강과 2번 정한킹덤은 이 편성에선 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과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의외로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능력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2번 네드 사이런 마필이 괜찮아요. 물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선행으로 1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조금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또 선입으로의 선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능력 측면의 우위가 분명한 2번 네드 사이런은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또한 꼽아볼 수 있는 마필은 11번 킹 사이먼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까지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2번 네드 사이런과 12번 킹 사이먼은 배팅권 필수 안착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이제 몇 두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4번 스모키 베일이라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아쉽게 3착을 차지하고, 그 이전에도 4착, 그 전에도 3착. 그러니까 뭔가 결정력이 2%가 좀 부족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마필 자체는 그래도 편성으로 봤을 때 절대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만큼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단통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자, 일단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이 메이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4번 스모키 베이는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팅권에 꼭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아무래도 오래간만에 이제 대상경주 때문에 내려가서 그런지 김영국 기수가 좋은 말을 많이 타네요. 12번 럭키라인입니다. 경주마가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는 이전체의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충분히 잔여 입상 능력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12번 럭키나인은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요게 뭐 상대방으로서 어떤 말이 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8번 큰 자유라는 마필입니다. 뭐 편성 자체로 보면 12번 럭키나인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뭐 6번 미라클 볼트라든지 7번 예술의 명언이라든지 8번 큰 자유가 선입전개해서 강하게 도전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뭐 12번을 필두로 해서 후창마다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가 아니냐. 8번 큰 자유는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1호제 7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준메인 승부처로 얘기는 했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거의 메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당은 여기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다 이번 경주의 특징 자체가 선행마가 없어요. 자, 그런데다 거리는 1700이에요. 그랬을 때 의외의 똑딱이 같은 선행마들 1번 컴플리트 위너라든지 또 2번 한일 매직 같은 마필들이 또 그냥 전개 이점을 갖고 땡땡 들어와가지고 그냥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도 있는 경주이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또 선두권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쪽도 가능한 경주예요. 자, 일단 추천만은 8번 보내블루입니다. 편성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선두권이 일단 1차적으로 느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8번 보내는 잔여 입상이 힘들어. 근데 이 편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똑딱이 선행마들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편성, 아주 빠른 선행마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추임력이 가장 우수한 마필은 8번 보내블루이고, 또 이런 편성을 만나지 않으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8번 보내블루는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선 배팅권 필수 안착마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무조건 터진다 쪽에 메리트를 잡고 있는 7경주 준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상대만 내지는 동반자 역시도 배당권 전력으로 안고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배당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고, 또 의외로 제대로 된 단통으로 스무스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는 경주예요. 일단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6번 반호가가 제일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뭐 반호가는 일단 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우샤인 노트라든지 당시에 이제 프라이즈 내식 같은 마필들이 잘 뛰었을 뿐이지 6번 반호가가 안 간 게 아니야. 지난번에 나는 최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반호가는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여기 이제 후창마다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경시 철저하게 조정을 거치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들 위주로 해서 후창마를 선정을 한다면 중배당 이상도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적중도 가능한 경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뭐 그렇게 세게 아주 어렵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대마 역시도 그렇게 아주 어렵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야 된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한다면 무제한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그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찌됐든 강하게 승부수를 띄워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넘어가고요. 이제 다음 1호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갈 길이 바쁘다 보니까 개소리 잡소리를 안 하니까 아마도 지금 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배당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또 그런 마필들이 들어오면 본인들만 배가 아픕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도 사실상 이제 빼어난 추임마가 없고 전개 이점마들이 두루두루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과연 어떤 말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괜찮은 마필들이 쪼르륵 있어요. 쪼르륵 있는데 일단 능력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1번 필리포스라는 마필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어서 허리 쪽이 조금 안 좋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정면 승부를 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배팅권에는 일단 일본 필리포스는 그래도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7번 델타 K라는 마필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7번 델타 K도 괜찮은데 일단 훈련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훈련량이 굉장히 많았던 마필인데 이동화 기수에서 이제 문정현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과연 이 교체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7번 델타 K와 1번 필리포스는 이번 8경주에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국제신문배 오픈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마필들과 부산 마필들이 이제 섞여서 출전을 하고 있는 편성인데 3세 이상 마필들만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일단 능력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 편성에서 팔려야 되는 마필은 7번 트리플 라인입니다. 근데 워낙에 지난번 경주 때 그 코리아컵에 출전을 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 4착을 차지했는데 이 4착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패턴 자체가 깨어진 4착이라서 약간 의미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능력으로는 뭐 7번 트리플 라인이 제일 세니까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고 5번 파워블레이드 이게 이제 19조의 마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시 코리안 스프린터 코리안컵에서 낙방을 하고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해서 이제 동반 입상을 노리는 입장인데 야, 뭐 제가 보기에는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고춧가루나 뿌릴 것이냐 요 부분인데 뭐 고춧가루 뿌려봐야 뭐 8번이 석세스 스토리인데 57kg를 달고서 이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난감한 입장인데 일단 뭐 3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싱거워요. 제가 보기엔 싱거워.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까 제가 1차를 했죠 아마 앞에서 안 했나? 4경주에서 했죠 제가. 그래서 일요 9경주는 2차 메인이에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대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간의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면서 그나마도 이번 경시에 어떤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장산시티밖에 없어요. 장산시티는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도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 자체에서도 선두거리 뭐 대박이라든지 8번 오지의 명답이라든지 9번 미스터 챔피언 같은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들이죠. 자, 그런데 종반 툭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과연 1200 거리에서 과연 자력 입상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능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타는 뭐 1번 장산시티는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후착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배당 난통은 기본이고 고배당까지도 연결 가능성을 갖고 있는 2차 메인 승부처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이번 경기는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충마 선정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이 충마가 또 똑바로 된 충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서 무조건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가 터질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편성만 놓고 보면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도 없고 또 되는 마필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8번 더그랜드가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땐 가장 안정적인 전력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이 8번 더그랜드는 이 편성에서도 어느 정도는 강하게 추천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과연 어떤 도전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저는 뭐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전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선전을 할 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질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이라 저는 이 후착도 어느 정도 압축이 된다고 생각해요. 8번 더그랜드만 정확하게 와준다면 후착도 압축이 되기 때문에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부당 교차 6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그냥 일반 경주로 붙어봅니다. 자, 일단 능력상 우위를 보이는 마필들이 확연히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자, 먼저 3번 OK 연답입니다. 이 근간의 입상에 실패를 하게 했지만 편성 자체로 봤을 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뭐 충분히 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 마에 대해서는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고 일단 또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다이아삭스. 요 마필도 공백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완전히 걸음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이아삭스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3번 OK 연답과 1번 다이아삭스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킬 수 있는 마필. 자, 이제 끝으로 이제 1호제 11경주 끝장 승부처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수고를 하셨는데 일단 뭐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포진을 하고 있는데 능력은 이름이 대가리가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대가리가 맞는데 공백기를 갖고 있다는 게 조금 찜찜하고 또 대상 경주에서 지난번 일반 경주에 대상 경주에서 부진을 하고 일반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또 12번 파이널 보스도 사실 뭐 안 되는 마필은 당연히 아니죠. 자, 일단 추천드리는 마필은 12번 최강실러입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병력상을 뚝하니 보니까 찰가상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체중이 아주 많이 늘어나지만 않고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사실상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뭐 병력에 의한 공백이 아니라 자연 휴양으로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최강칠러는 뭐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타 인기마들이 포즈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만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감사의 일요경마 경마방송에 준비된 자료는 모두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뭐 부구 같은 그런 경주는 그렇게 몇 개, 한 개 경주 정도가 보이고 나머지 경주 정도에서는 중배당 이상이 주류를 이루는 흐름일 것 같아요. 뭐 20배, 30배, 10몇 배 이런 흐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엑기스로 한 두세 개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일요경마는 충분히 그것 갖고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요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중배당 적중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경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현장에서 자, 피똥쌀을 안에 있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좋은 명절 다녀오셔서 또 10월 둘째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